더 탐사의 주제는 삼성과 삼성정 이야기였습니다. 삼성정? 이름을 바꿔버려요. 삼성과 삼성정 이야기였는데요. 네. 관뚜껑 닫았습니다. 네, 일단 이제 내용의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동안 삼성이 이제 삼성 SDI가 SDS가 일종의 이제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관한 한 굉장히 기술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근데 매우 악랄한 방법으로 기술 도둑질을 했다는 겁니다. 이 업체는 이제 국내에서 사무자동화 관련한 IT 사무 전산화 관련한 최고 기술 업체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든지 일본에까지 실력을 인정받은 업체인데, 미국이나 일본에 파는 것보다 일단 국내에다 판매를 하기 위해서 대기업들을 접촉을 하다가, 이제 우리은행을 접촉을 하다가, 거기에 이제 중간 거래 업체로 일종의 이제 신용이 떨어지다 보니까 SDS가 거기 끼어든 거죠. 문제는 이 SDS가 우리은행에 납품 계약을 하면서 가격을 후려쳤던 겁니다. 어떻게 후려쳤냐면 300명 한정 사용으로 해갖고 가격을 3분의 1 정도로 후려친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이 업체의 기술성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30억 이상을 요구를 했는데, 이 30억 가격이 오히려 이제 후발 업체들에 비해서도 한 절반 정도, 이게 딴 데는 60억 정도 들어온 거고, 이 업체는 30억 정도로 들어온 건데, 이걸 10억에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300만만 쓰게끔 한도를 설정해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써보고 300명 이상 나오면 그때 카운터를 계산해서 주든가, 네가 직접 팔든가 해라 라는 식으로 꼬셔가지고 막상 들어가갖고는 무제한으로 풀어버렸다는 거죠. 사기친 거죠, 한마디로. 이건 100% 사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입찰 조건이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갖고 이 같은 사기가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고소 고발을 했는데, 삼성에다 했는데, 네. 희한하게 검사들이 계속해갖고 이걸 기각시키거나 무혐의를 하거나 처리를 안 해준 거죠. 심지어 마약반에 배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야? 사기를 마약반에 배당을 해갖고 말하자면 택도 없는 수사를 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걸 미뤄왔다는 겁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어서 노무현 정부 때 다시 이걸 가지고 공정위에다가 넣었더니, 그럼 공정위에서 여기에 대해서 고발을 했었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삼성이 처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공정위가 고발을 해줬는데 검사들이 이걸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 소송 때문에 일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을 때 누가 돈을 빌려준다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회사의 이사 자리를 요구하는데, 나중에 이 이사들이 이 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 이 사장을 내쫓고 지네들이 대표이사를 선임을 합니다. 근데 이 대표이사가 새로 선임이 돼갖고 회사에 출근도 안 하고 직원들 월급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운영을 못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자동으로 폐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사들과, 이게 새로운 대표이사들과 여기에 동조했던 사회이사들은 별도의 다른 법인을 세워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걸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삼성이 만든 회사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거를 헤쳐먹었던 예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게 검사들은 워낙 개검이니까, 돈 받으면 삼성한테 절절 기는 애들이니까 정치인들을 찾아갑니다. 이거 정치 이슈화 좀 해달라고. 그래서 만난 정치인들이 아주 주옥 같은 놈들이에요. 한 명씩 볼까요? 김영춘 국회 토론장에서 만나서 도와주겠다. 삼성과 숟가락 던지고 싸움도 했다는데, 태세전화 오지게 해가지고 삼성 비서실 관계자를 만났더니 만난 사실이 없다. 그리고 김병준, 삼성의 벽이 높아서 어쩔 수 없다. 김병준은 정말 실망이에요. 왜 실망해요? 지금 정경련 회장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말하자면 기업들 편을 들면서 요직을 다 헤쳐먹었다는 거 아니야. 이광재
당연하겠죠. 수첩에 받아 적었는데 감감무소시. 얘는 좀 양심적이다. 강간무소에 끝나니까 정의와 네 우리가 그들 돈으로 정치하는데 어떻게 건드리냐. 솔직합니다. 나는 이게 제일 솔직하고 좋았어. 정세균 네 어떻게 삼성과 싸워? 삼성은 못 이겨. 그만해. 천정배 자네는 왜 이렇게 철이 없냐? 언제까지 삼성하고 싸울 건가? 김진표가 있습니다. 수원의 김진표. 삼성은 얘기하지 마라. 이래서 이제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 심상정한테까지 간 거죠. 네. 그랬더니 이 노동계의 상징과 같은 심상정을 만났더니 심상정이 하는 얘기가 야 그만해. 얼마 주면 돼? 삼성하고 내 딜 쳐줄게. 아니 그렇다기보다 얘기했더니 뭐 알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삼성 측에서 심상정을 통해서 협상을 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의 하수인 심상정이 그 협상안을 들고 와가지고 아 조상구 대표님 이제 안 싸우셔도 돼요. 돈 드리면 돼요. 이제 삼성이 돈 드린대요 하고 굉장히 기뻐했다라는 주옥 같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삼성은요, 뭐, 예를 들어 지금 와갖고 돈을 10억을 제시할지 20억을 제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은 이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가지고, 지네들이 10억에 사가지고 우리은행에 납품할 때 얼마를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게 1,100억 원 이상의 실질적인 효과를 냈다고 지네들이 대대적인 광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에 대한 가치가 1,000억 원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를 지들이 먼저 공인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우리은행에만 들어간 거잖아. 전 세계에 있는 은행 어디를 내놔도 코스닥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업체보다 업무 처리 속도가 2배 이상 빠르고 데이터 가지고 있는 양이 가장 뛰어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일종의 프로그램이었고 당사자분 말씀이지만 이거 개발하는데 5년에 70억 이상을 투자해갖고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실상 대기업체의 이름만 앞세워갖고 이걸 뺏어버린 거거든. 그렇죠. 문제는 이런 짓거리를 하더라도 삼성은 못 건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삼성 SDS만 이러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삼성하고 거래하는 거의 모든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당해요. 삼성에 연루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이. 저는 어제 그 방송을 사실 보고 들으면서 되게 눈물이 계속 사실 났어요. 되게 너무 속상하고 그 최근 들어서 우리가 왜 근데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까지 썩을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너무나 오래전부터 썩어 있었고 사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나는 그걸 또 모르고 살았고 그리고 더 가슴 아팠던 거는 우리가 왜 그 조금 고통스러운 그냥 회피하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처럼 힘 있고 돈 있고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들부터 회피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그들이 조금만 힘을 써주면 바꿀 수 있는 건데 정작 그런 사람들은 뭐 하려고 이러면서 자기 이익에 반하는 짓을 안 하려고 오히려 더 똘똘똘똘 나쁜 편 쪽으로 힘을 몰아줘 버리고 거기에 붙어버리고 정작 그렇게 더 힘을 키워가는 나쁜 쪽하고 싸워야 되는 거는 정말 힘없는 국민들이고 힘없는 국민들은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이 모여야지 싸움식이나 할 수 있을 그 수준밖에 안 되고 이게 과연 나란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성구 대표, 전 얼라이언스 대표께서는 뭐 암까지 생겨가지고 암 투병을 하고 계시고 가족들하고 뭐 떨어져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송 마지막에는 이제 권지현 기자가 이렇게 싸우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싸우는 이 동안에 이렇게 삼성이나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게 조금 옛날엔 대놓고 조성구 대표 전에는 대놓고 했다면 지금은 조금 눈치를 보면서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싸우면 싸울수록 이게 뭐 세상에 조금만큼은 좋아지는 게 있다. 이런 얘기를. 그리고 사실 저는 저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회피하고 그냥 아유 더럽다 이러고 자기 이익 그나마 챙길 수 있는 거 챙길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나처럼 피해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진짜 대의를 가지고 싸우시는 거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삼성한테. 피해만 보셨잖아요. 늘 이낙연 쪽하고도 피해만 보셨고 윤상현 쪽하고도 피해만 보셨고. 저는 그 92년도에 이제 주조업이라고 이게 철강 녹여가지고 이걸로 이제 쇳물 부어갖고 만든 주조업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광주에서 그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창원에 있는 삼성중공업하고 거래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삼성중공업이 원하는 형태의 제품을 봤는데 이게 삼성중공업이 제시한 제조 방법으로는 수율이 안 나와가지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금형이라든지 그에 관련된 그 작업 프로세스 방식들을 우리식대로 만들어가지고 그 어려운 제품들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어요. 그 뭐 매출이 엄청 났었죠. 근데 나중에 삼성이 와가지고 우리 쪽에 있는 프로세스에 관련된 기술을 검증한다고 우리 금형하고 도면들을 갖고 갔어요. 끝났지 그러면. 끝났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오다가 끊긴 거야. 당연하지. 처음에 시작해서 우리가 샘플로 이걸 제작을 해주면 네. 거의 뭐 몇백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진짜 그거였어. 뭐냐면 이 돌아가는 그 불도저 바퀴에 들어가는 삼각형으로 돼 있는 그 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만들어서 성능 실험을 납품을 해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을 들어올 참인데 우리 설계를 갖다가 지네들이 지네공사에 자체적으로 생산해 버린 거야. 근데 다른 일도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항의를 못 한 거야. 그렇지. 왜냐면 그 일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딴 것도 딴 것들도 엮여갖고 있으니까. 엮여갖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물량이 급하거나 뭐 형상이 이상하거나 막 이러면 조금씩 물량을 주면서 다른 류의 개발을 우리한테 계속 시키는 거야. 새로운 신제품의 금형 개발 같은 거. 그럼 우리가 보통 그 제품 개발을 해주면 수출품 개발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독점품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 타워 크레인 올라가는데 그 타워 크레인 연결시키는 일종의 이제 조인트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삼성이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못 만들어 갖고 우리가 그거를 설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키로당 1,300에 12만 원에 우리가 납품을 했는데 걔네들은 우리 걸 갖다가 80 몇만 원에 팔았어. 일본에다가. 그런데 그런 식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 공장이 어려워졌어요. 상황이 힘들어갖고 사실 이래해서 좀 재정적인 위기가 생겨갖고 어렵다. 선입금을 좀 해주거나 아니면 물량을 우리가 대줄 테니까 선입금을 좀 해주거나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지원금을 줄 수 없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원금을 주겠다는 거야. 그래갖고 와서 회사의 재물조사를 다 해갔어요. 이게 얼마짜리 가치가 있는지를 본다고 회사에 있는 재물조사를 다 해간 거야. 그래가지고 돈이 일부가 들어왔어. 입금이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나머지 돈이 들어오겠지 했는데 안 들어와. 그래서 회사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자마자 걔네들이 입금한 전표를 갖고 들어와갖고 우리가 개발해놓은 것 중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제일 귀한 게 뭐냐면 금형이거든. 금형이 주조용 금형이 개발하기가 어렵고 하나에 몇 천만 원씩 해요. 그 금형들을 그걸로 해갖고 싹 쓸어갔어. 지네가 돈을 냈다고. 근데 그런 방식으로 잡아먹는 그런 거죠.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하고 거래를 하면 처음에는 돈을 버는 것 같은데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 중간에 엮였다가 나중에 가면 유망한 거는 다 삼성에 뺏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그 삼성의 거래를 트고 있는 업체들 중에 가끔가다 삼성에 인수되는 업체들 이런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이런 기기묘묘한 방법을 써갖고 맞아요. 어떻게든 회사를 잡아먹어요. 맞아요. 특히 요새는 기술 그룹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처음에 인수하러 와가지고 적은 돈으로 인수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놓고 이 돈에 안 하지 하면은 비슷한 걸 만듭니다. 비슷한 걸 만들어가지고 못하게 해. 그 업을 같은 업인데 이게 같은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벤처는 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벤처는 털릴 수밖에 못 없어요. 버텨 벤처는.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우리나라 기술 기업들에 관련된 특허 보호에 대해서 안 나선다고 하잖아요. 그럼 대기업들이 그 밑에서 거래하는 업체들을 이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헤쳐먹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법적으로 뭘 걸잖아? 법 안에서는 절대 삼성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경이 당선됐을 때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진짜 근데 지금 좋아요. 댓글에서도 그러셨는데 삼성을 쓰기 싫어도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대기업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있어 자꾸 이제 털리니까. 그런 현실도 너무 안타깝고. 혜연님도 저희 남편도 삼성 상대로 납품해주다 뺏겨서 부도나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피해자들, 뭐 저는 구제를 받거나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거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게 국가잖아요. 네. 그래야 그래야 공정관리라든지, 이런 뭐 각종 법 안에서 이러한 억울함이 없게끔 해줘야 되는데, 국회의원이란 법을 운영하는 국회의원이라는 놈들이 그러잖아요. 철없이 삼성이랑 왜 싸우냐. 우리가 개돈 갖고 일하는데 어떻게 건드리냐. 그래서 그 삼성 돈 받은 니들 이제 다 배지 떼버리려고. 삼성을 위해서 일하는 니들한테는 우리가 배지 줄 이유가 없어. 그리고 삼성 돈을 왜 받아 처먹니? 니들이 한 달에 받는 세비가 얼만데. 야, 니들 양심도 없다, 진짜. 그리고 가장 뭐 수박들도 많고 이름 있는 의원들도 많고 국짐도 있고 민주당도 있습니다만 심상정이가 자기가 삼성 저격수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말하자면 정치를 하고 노동자와 뭐 중소기업을 위한 대표한다는 정의당이란 당의 당수라고 대통령 후보를 그동안 해왔던 심상정이 실제로는 삼성한테서 이러이러한 건이 있다 그러니까 낼름 삼성한테 가서 얘기했겠지. 지금 이런 일 갖고 계속 문제 커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오직 친했으면 삼성이 심상정을 시켜가지고 합의를 보려고 왔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더 탐사에서 전화를 해봤어요. 야.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근데 뭐 여러분 정말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빤스런이야. 진짜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야, 나 들으면서 되게 나중에 이 방송 보좌관이 모니터 해가지고 보고하고 이제 본인도 들어볼 텐데 이것과 본인이 부끄러움을 느끼면 사람이고 그거 가지고 더 탐사 욕을 하면 넌 진짜 끝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어제 나온 내용만으로도 이미 끝났어. The end 끝났어. 그러니까 그 많은 서민들의 믿음을 한 큐에 날려버리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런 놈이 윤석열이랑 친하다고 어려서부터 알고 지냈다고. 윤석열 후보는 왜 안 되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소리 해가지고 끝까지 단일화 안 하고 버텨가지고 윤석열 당선에 또 1등 공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야, 그러고 보니까 이정희보다 못하네. 이정희는 박근혜 절대 안 된다 해서 아예 자기가 사퇴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사태 났을 때도 되게 속상했던 게 뭐냐면 결국 살아남은 건 어떤 의미에서 그 민주당 노동당 내에서 수박들만 살아남은 거야. 그렇지. 그리고 결국은 노회찬 대표 같은 진짜 정치인은 이 정도 가장 되면 이정희 핑계는 대표 거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요. 저는 이정희 대표가 제일 아쉽습니다.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아무튼 뭐 어제 전화해서 그래가지고 결국에 뭐 삼성 피해자들 이렇게 아예 자기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뭐 전화를 받으면서 뭐 알겠는데 너 기억이 안 나서 이러고 계속 기억이 너무 잘 났겠지. 그래서 어떻게든 핑계대고 이 말을 자르고 빤스런을 했어야만 했겠죠. 그래서 정의당의 신체가 이런 거고 심상정의 심체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권정 기자가 아니 그러면 삼성 관련해서 피해자들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달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바쁘고 회의 중이라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 못한다고 날라버렸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바쁘고 회의 중에 이 얘기 하는 동안 사실 언론적인 얘기하면 얘기라도 할 되잖아. 수 있잖아요. 원론적으로라도 이런 뭐 삼성의 이와 같은 행위는 근절돼야 됩니다. 그래. 립서비스는 그건 할수 있는데. 당황해서 그걸 안 하더라고요. 야,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어디까지 내가 지금 엮여 있는 걸까? 머리 굴렸겠죠. 저 강진구는 도대체 얼마까지 내 자신의 뒤를 팠을까? 그러니까 그건 거지.
어디까지 알아보고 왔을까?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이거 그러니까 눈싸움을 삼성 한 거지. 비판 자체를 아예 못하는 사람이 심상정입니다. 자체를 못해. 아나 삼성 저격수 아나 예. 그리고 오늘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 삼성을 향한 저격수가 아니고 삼성의 저격수였구나. 아, 삼성한테 고용된 적이 있어요. 저기 삼성의 이래, 저격수. 아, 이 야, 새끼가 그 총구가 우리를 향해 있었네. 총구를 우리 쪽으로 쏘고 있었네. 씨 삼성을 향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총구가 우리를 향해 있었어. 야. 뭐 그렇습니다. 네. 지금 다시 또 검찰 기소를 해가지고 SDS에 대한 뭐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사로. 근데 아마 그래봤자 되겠어. 네, 김건희랑 똑같은 결과 나오는 거예요. 무혐의로 끝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저는 이제 많은 분, 저도 어제 되게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막 안타깝고 막 이랬는데 그나마 되게 희망을 꿈꿀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어제 낮에 RTV 수리남 방송을 하면서도 제가 그걸 느꼈는데 우리에게는 시민언론 더탐사가 있고 시민언론 민들레가 있고 시민방송 RTV가 있고 송작가 TV가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묵묵히 본인의 삶을 희생해가면서 싸우는 수많은 민중들이 있잖아요. 나는 이게 사실은 되게 희망처럼 느껴졌어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지기 직전에 부자들부터 그 나라 떠났어요. 전용기 하루에 수십 대씩 뜨고 결국 나라 지키는 건 민초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멋모르고 민초들이 그냥 죽어가면서 민중들이 나라 지키고 또 나라 좋아지면은 저 고관대작들 원래 있는 것들이 또 돌아와가지고 좋은 자리 다 헤쳐먹고 이랬잖아요. 이게 반복됐던 역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좋은 시절이 오면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 수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다 필요 없다. 야, 어디를 앉으려고 우리가 눈에 빤스러라는 거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라고 이제 민중들이 더 이상 그들만이 헤쳐먹을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길러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희망을 받고 또 하나 나는 진짜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사실 예전에는 KBS MBC를 찾아갔잖아요. 뉴스타파. 그쵸? 근데 이제는 더탐사를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더탐사가 그 정도로 엄청난 언론사가 된 거예요. 너무 열심히 일하시면 받아먹는 우리도 힘든데. 우리 또 없으면 없다고 그러고 있으면 있다고 그러고. 어쩌라는 거예요? 뭐? 양이 너무 많아. 양이 너무 많아. 양이 너무 일하라고.